안녕하세요. 자연어 처리 기초 완벽 가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 강의에서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는 NLP의 핵심 개념을 쉽게 배울 수 있습니다. 8개의 퀴즈도 준비되어 있으니 실력을 테스트해 보세요. 이번 강의에서 다룰 목차입니다. 자연어 처리 개론부터 시작해서 NLP 용어 이해, 텍스트 전처리 기법, 토큰화와 정규화, 단어 문서 행렬, TF-IDF 계산, 그리고 스트 데이터 정제까지 7가지 주제를 다룹니다. 차근차근 따라오시면 NLP의 기초를 완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 처리는 컴퓨터가 인간의 언어를 이해하고 분석하며 생성하는 기술입니다. 외국어 통역사가 두 나라 사람 사이에서 소통을 돕듯이 NLP는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언어 장벽을 허물어 줍니다. 인간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 가능한 형태로 변환하면 챗봇, 번역기, 감성 분석 등 다양한 서비스를 구축할 수 있습니다. 자연어와 인공어의 차이를 알아봅시다. 자연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처럼 인간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반면 인공어는 피톤, 자바와 같이 사람이 특정 목적을 위해 규칙을 정해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NLP는 바로 이 자연어를 다루는 기술입니다. NLP의 기본 흐름을 보여주는 코드입니다. 먼저 NLTK 라이브러리에서 Word Tokenize 함수를 가져옵니다. 원본 텍스트 자연어 처리는 정말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를 tokenize 함수에 넣으면 자연어 처리는 정말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느낌표로 분리됩니다. 이것이 NLP의 첫 번째 단계인 토큰화입니다. 이제 컴퓨터가 각 단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NLP가 해결하는 문제를 살펴봅시다. NLP 이전에는 텍스트 분석을 위해 사람이 직접 읽어야 했고 수백 개의 리뷰를 분류하려면 며칠이 걸렸습니다.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일관성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NLP를 사용하면 수만 개의 리뷰도 몇 분 만에 분석할 수 있고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며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NLP의 핵심 용어를 알아봅시다. 코퍼스는 분석할 텍스트 데이터의 집합입니다. 도서관에 있는 모든 책이 하나의 코퍼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토큰은 텍스트를 나눈 최소 단위로 레고 블록처럼 문장을 작은 조각으로 분해한 것입니다. 이 두 용어는 NLP의 가장 기본이 되는 개념입니다. 형태소와 불용어도 중요한 용어입니다. 형태소는 의미를 가진 가장 작은 말의 단위입니다. 먹었다는 먹, 동작, 과거, 다 종결로 나눌 수 있습니다. 불용어는 가처럼 분석에 큰 의미가 없어서 제거하는 단어를 말합니다. 한국어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NLP 핵심 용어를 코드로 실습해 봅시다. NLP의 OKT 분석기를 사용합니다. 코퍼스는 3개의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OK.Umorphs 함수로 첫 번째 문장을 형태소소 단위로 토큰화하면 오늘, 날씨가 정말 분리됩니다. 여기서 불용어 목록에 있는 가를 제거하면 오늘, 날씨 좋습니다만 남습니다. 이것이 텍스트 정제의 기본입니다. 텍스트 전처리의 필요성을 알아봅시다. 현실의 텍스트 데이터는 HTML 태그, 특수문자, 연속된 공백 등이 섞여 있어 지저분합니다. 전처리는 분석 전에 데이터를 깨끗하게 정리하는 과정으로 요리하기 전에 재료를 씻고 다듬는 것과 같습니다. HTML 태그 제거, 특수문자 처리, 대소문자 통일, 공백 정리가 필요합니다. 텍스트 전처리 실전 코드입니다. Preprocess text 함수는 5단계로 텍스트를 정리합니다. 먼저 정규 표현식으로 HTML 태그를 제거하고 특수문자를 제거합니다. 연속된 공백을 하나로 정리하고 앞뒤 공백을 제거합니다. 마지막으로 영문을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지저분한 원본 텍스트가 깔끔하게 헬로 자연어 처리는 정말 amazing합니다로 변환됩니다. 토큰화의 중요성을 살펴봅시다.
토크나는 텍스트를 분석 가능한 최소 단위로 나누는 과정입니다. 영어는 공백으로 쉽게 나눌 수 있지만 한국어는 교차어라서 형태소 분석이 필수입니다. 사과를 해서 사과와 를은 붙어 있지만 별개의 의미 단위입니다. 그래서 한국어 NLP에서는 형태소 분석이 특히 중요합니다. 정규화로 일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정규화는 같은 의미의 다른 표현을 하나로 통일하는 작업입니다. 먹었다, 먹는다. 먹을을 모두 먹다로 통일하면 그 단어의 빈도를 정확하게 셀 수 있습니다. 어간 추출을 통해 활용 어미를 제거하고 들어가신다를 들어가다로 변환합니다. 단어 문서 행렬이란 무엇일까요? 단어 문서 행렬은 문서 집합을 숫자 행렬로 표현하는 방법입니다. 출석부처럼 단어가 세로로 문서가 가로로 나열되고 각 칸에는 그 단어가 그 문서에 몇 번 나왔는지가 기록됩니다. 행은 단어, 열은 문서, 각 셀은 등장 횟수를 나타냅니다. 단어 문서 행렬 생성 코드를 살펴봅시다. scikit-learn의 count vectorizer를 사용합니다. 3개의 문서를 벡터화하면 9개의 단어로 구성된 단어, 목록이 생성됩니다. 각 문서는 9차원의 벡터로 표현되며 문서는 0면 0, 0, 1, 5, 1, 1로 나타납니다. 이제 텍스트를 숫자 행렬로 변환했으니 머신러닝 모델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단어 문서 행렬의 한계를 알아봅시다. 3가지 한계가 있습니다. 첫째, 차원의 저주 문제로 단어가 많아지면 행렬이 매우 커집니다. 둘째, 단어의 중요도를 반영하지 못해 조사와 핵심 단어가 동등하게 취급됩니다. 셋째, 단어의 순서가 사라져 의미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런 한계 때문에 TF-IDF 같은 개선된 방법이 필요합니다. TF-IDF의 개념을 이해해 봅시다. TF-IDF는 중요도를 측정하는 가중치입니다. 특정 문서에 자주 등장하지만 전체 문서에서는 드문 단어에 높은 점수를 부여합니다. 회사에서 기여도에 따라 차등 급여를 주듯 단어에도 중요도에 따라 가중치를 줍니다. TF는 특정 문서에서 단어 빈도, IDF는 전체 문서에서 단어 희귀도를 나타냅니다. TF-IDF 계산 원리를 자세히 알아봅시다. TF는 단어가 문서에 등장한 횟수를 문서의 총 단어 수 나눈 값입니다. IDF는 전체 문서 수를 단어가 등장한 문서 수로 나눈 뒤 로그를 취한 값입니다. 로그를 취하는 이유는 값의 범위를 조절하기 위해서입니다. 최종 TF-IDF는 TF와 IDF의 곱으로 계산됩니다. TF-IDF의 실무 활용 사례입니다. TF-IDF는 검색 엔진에서 무슨 순위를 매길 때, 추천 시스템에서 비슷한 콘텐츠를 찾을 때, 핵심 키워드를 추출할 때 모두 기본이 됩니다. 이 문서만의 특별한 단어를 찾아주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실무에서 가장 많이 사용되는 텍스트 표현 방법입니다. 텍스트 데이터 정제에 대해 알아봅시다. 정제는 전 처리 이후 추가로 필요한 작업입니다. 문장 부호 처리, 숫자 처리, 약어 확장, 맞춤법 교정 등이 포함됩니다. 분석 목적에 따라 정제 방법이 달라지므로 무작정 모든 것을 제거하면 중요한 정보가 손실될 수 있습니다. 목적에 맞는 정제가 필요합니다. NLP 학습 로드맵을 제시합니다. NLP 학습은 기초부터 탄탄히 쌓아야 합니다. 더 토큰화와 전처리를 익히고 TF-IDF와 단어 임베딩을 배우고 RNN과 트랜스포머 모델을 이해하면 됩니다. 작은 프로젝트부터 시작해 실전 경험을 쌓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도 충분히 NLP 전문가가 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퀴즈입니다. 자연어 처리에서 자연어와 인공어의 구분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일까요? 1번, 자연어는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고 인공어는 인간만 이해할 수 있는 언어이다. 2번, 자연어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이고 인공어는 사람이 규칙을 정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이다. 3번, 자연어는 문법 규칙이 없는 언어이고 인공어는 엄격한 문법 규칙을 가진 언어이다. 4번, 자연어는 텍스트로만 표현되고
인공어는 음성으로도 표현될 수 있다. 생각해 보세요. 첫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자연어는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이고, 인공어는 사람이 규칙을 정해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자연어는 한국어, 영어, 일본어처럼 인간이 일상에서 자연스럽게 사용하는 언어를 말합니다. 반 인공어는 피톤, 자바와 같이 사람이 특정 목적을 위해 규칙을 정해서 만든 프로그래밍 언어입니다. 두 번째 퀴즈입니다. NLP가 등장하기 이전 텍스트 데이터 분석 방식의 문제점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은 1번, 수백 개의 고객 리뷰를 분류하는데 며칠이 소요되었다. 2번,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달라 일관성이 없었다. 3번, 프로젝트 규모가 커질수록 문제가 감당하기 어려워졌다. 4번, 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어려웠다.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번째 퀴즈의 정답은 4번입니다. 분석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저장하기 어려웠다는 언급되지 않았습니다. 본문에서는 NLP 이전의 문제점으로 시간 소요 며칠이 걸림, 일관성 부족 사람마다 판단 기준이, 확장성 문제 프로젝트가 커질수록 감당 어려움을 언급했습니다. 데이터베이스 저장의 어려움은 텍스트 분석 자체의 문제가 아닌 별도의 기술적 사안입니다. 세 번째 퀴즈입니다. 코드 예제에서 word tokenize 함수의 역할과 NLP에서의 의미를 가장 정확하게 설명한 것은 1번 문장의 문법 오류를 검사하여 올바른 형태로 수정한다. 2번 텍스트를 의미 있는 단위로 분리하여 컴퓨터가 각 단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한다. 3번 텍스트에서 불필요한 공백과 특수 문자를 모두 제거한다. 4번 한국어 텍스트를 영어로 번역하여 분석 가능하게 만든다. 세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텍스트를 의미 있는 단위로 분리하여 컴퓨터가 각 단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합니다. word tokenize 함수는 텍스트를 토큰이라는 의미 있는 단위로 분리하는 토큰화 작업을 수행합니다. 이는 NLP의 첫 번째 단계로 컴퓨터가 각 단어를 개별적으로 분석할 수 있게 해줍니다. 네 번째 퀴즈입니다. 본문에서 NLP를 외국어 통역사에 비유한 이유를 가장 정확하게 분석한 것은 1번 NLP가 여러 외국어를 동시에 번역할 수 있기 때문이다. 2번 통역사가 두 나라 사이 소통을 돕듯 NLP가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기 때문이다. 3번 NLP와 통역사 모두 실시간으로 작동해야 하기 때문이다. 4번 통역사처럼 NLP도 완벽한 정확도를 보장하기 때문이다. 네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통역사가 두 나라 사람 사이 소통을 돕듯 NLP가 인간과 컴퓨터 사이의 언어 장벽을 허무는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본문에서는 통역사가 한국어를 영어로 바꿔서 외국인이 이해할 수 있게 해주듯이 NLP는 인간의 언어를 컴퓨터가 이해할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준다고 설명합니다. 다섯 번째 퀴즈입니다. 본문에서 언급된 비의 한계점과 이를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요소의 연결이 올바른 것은 1번 한계는 처리 속도가 느림, 필요한 것은 더 빠른 하드웨어. 2번 한계는 자연어의 복잡성과 모호성, 필요한 것은 충분한 학습 데이터와 정교한 모델. 3번 한계는 다국어 지원 불가, 필요한 것은 언어별 전용 라이브러리. 4번 한계는 텍스트만 처리 가능, 필요한 것은 음성 인식 기술 통합. 다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한계는 자연어의 복잡성과 모호성이고 필요한 것은 충분한 학습 데이터와 정교한 모델입니다. 본문에서는 자연어는 매우 복잡하고 모호하다며 이 영화 미쳤다라는 표현이 칭찬인지 비난인지 문맥을 봐야 알 수 있다는 예시를 들었습니다. 단순한 규칙만으로는 이런 미묘한 차이를 잡아내기 어렵습니다. 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쇼핑몰 서비스에서 NLP를 활용하여 고객 리뷰를 분석하는 실무 사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모든 리뷰를 긍정과 부정으로만 분류하여 통계를 낸다. 2번. 배송과 포장 등 구체적인 불만 사항을 자동으로 찾아내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한다. 3번. 리뷰 작성자의 개인정보를 분석하여 타겟 마케팅에 사용한다. 4번. 경쟁사 제품에 대한 리뷰만 선별하여 분석한다. 여섯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배송과 포장 등 구체적인 불만 사항을 자동으로 찾아내어 서비스 개선에 활용합니다. 본문에서는 쇼핑몰 서비스 운영 시 NLP 활용 예시로 배송이 느려요. 포장이 엉망이에요. 같은 구체적인 불만을 자동으로 찾아낼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이런 정보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개선하면 고객 만족도가 올라갑니다. 일곱 번째 퀴즈입니다. NLTK 라이브러리에 대한 설명과 한국어와 영어 처리에 적합한 라이브러리 조합으로 올바른 것은 1번 NLTK는 Natural Language Toolkit의 약자이며 한국어는 NLTK, 영어는 QNLP가 적합하다. 2번 NLTK는 Neural Language Training Kit의 약자이며 모든 언어에 NLTK만 사용하면 된다. 3번 NLTK는 Natural Language Toolkit의 약자이며 한국어는 QNLPI, 영어는 NLTK나 SPACE가 적합하다. 4번 NLTK는 Network Language Transfer Kit의 약자이며 한국어는 SPACEI, 영어는 QNLPI가 적합하다. 일곱 번째 퀴즈의 정답은 3번입니다. NLTK는 Natural Language Toolkit의 약자이며 한국어는 QNLPI, 영어는 NLTK나 SPACE가 적합합니다. 본문에서 NLTK는 Natural Language Toolkit의 약자로 피톤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는 NLP 라이브러리라고 설명합니다. 각 언어의 특성에 맞는 라이브러리를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덟 번째 마지막 퀴즈입니다. 김계발 씨의 프로젝트 요구사항인 고객 리뷰를 분석해서 불만 사항을 자동으로 분류하는 시스템을 구현하기 위해 NLP가 제공하는 핵심 장점들의 조합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저렴한 비용, 간단한 구현, 완벽한 정확도. 2번. 대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 일관된 분류 기준, 24시간 연속 작동. 3번. 실시간 번역, 음성 인식, 이미지 분석. 4번. 자동 응답 생성, 고객 정보 수집, 마케팅 자동화. 여덟 번째 퀴즈의 정답은 2번입니다. 대량 데이터의 빠른 처리, 일관된 분류 기준, 24시간 연속 작동입니다. 본문에서는 NLP 사용 시 장점으로 세 가지를 명확히 언급합니다. 수만 개의 리뷰도 몇 분 만에 분석 가능하고 일관된 기준으로 분류하여 결과를 신뢰할 수 있으며 24시간 쉬지 않고 작동합니다. 이 세 가지가 수동 분석의 문제점을 직접적으로 해결합니다. 자연어 처리 기초 완벽 가이드를 모두 학습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NLP의 핵심 개념부터 실전 기법까지 모두 배우셨으니 이제 제 직접 프로젝트에 적용해보세요. 더 깊이 있는 학습을 원하시면 크코덱 폰 키워리에서 다양한 강의를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